민주당 앞에 놓인 거대한 두 개의 강과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 바로 총선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버린 김남국의 바다입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어제 상황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왔어?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오랬나? 집에 가겠지. 에? 너무 안 돼.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보겠어? 안 주셔도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지. 교육비가 엉망진창 되겠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남겨요? 공룡원이랑 방사능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기장은 괜찮으시고요. 기장은 괜찮으시냐고. 그러세요. 오선식이나 돼가지고. 어이, 참. 에이 진짜. 법사위에 있다가 위원장님, 교육에 의사진행반에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진행반에 있습니다.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반에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세에서 말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좀. 자, 교육위 상임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경태 의원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집에 가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집에 가야죠. 집에 안 가고 왜 이렇게 국회에 민폐를 끼칩니까? 저 같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상임위 출석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네. 김남국 의원 참 뭐라고 할까요? 철면피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위에서 이제 본인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던데 네. 교과 과정에 이 잡코인 투자법이라도 넣을 건가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잘못하면 책임진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잘못해도 뻔뻔하게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사례를 지금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정상적인 교육의 의사 일정 진행이 조금 어려워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데는 내가 이재명 대표의 찐 측근이다라는 자신감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 SNS의 공식 사진은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나란히 웃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탈당했어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네. 7인회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느냐? 라는 입장. 그러니까 저 문정복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왜 무소속 의원 도와줍니까?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김남국 의원의 거취조차도 정리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헛된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요. 지금 이게 어제 일로만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 좀 더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위 배정 부적절하다고 좀 반발하고 계신데 교육위 배정을 혹시 본인이 원하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당에서는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치했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 교육위원 보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 자, 재배정한다 한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제대로 된 활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나올 때 또 세비루팡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니까 이제 다시 또 집에 가라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좀 이렇게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저는 이건 좀 잘못했다고 봐요. 뭐 저는 김남국 의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연히 나중에 불법적인 일 아니면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부적절한 일 밝혀지면 윤리위 그다음에 나중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찌되었건 간에 국회의원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주는 저런 발언은 저는 5선 의원,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저는 뭐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라고 봐요. 뭐 뒤에 조용히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모독을 준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님 윤리위에 가시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시면 그거 그냥 곱게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어찌 되었든 간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저는 언행이라고 보고요. 의정활동 하러 나왔으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사퇴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지역구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자신의 SNS에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래서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식사 봉사 활동은 이웃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글까지 쓰면서 자신의 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계속 의정 활동을 하게끔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김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건 좀 진행이 돼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본인 스스로 뭐 지금 뭐 사퇴를 하거나 거취를 결정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행동을 보면 마치 이제 거의 재선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구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이걸 이제 SNS에도 올렸는데, 그 SNS에 올린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런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이제 심지어 코인 거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런 공동체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까지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멘탈이 좀 대단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지만 네. 본인이 이제 코인 지금 나온 얘기들만 봐도 뭐 상당 부분 뭐 기업에서 코인을 뭐 협찬을 받아서 거래를 했다 이런 부분들, 부당한 거래 내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법적 절차는 또 법적 절차대로 하더라도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멘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런 행동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조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나왔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식사 자리도 가지고, 그리고 재판 전에도 뭐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철봉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네. 황당한 SNS 활동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멘탈이 어떤 이런 강한 멘탈은 뭐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법적으로나 김남국 의원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시기다. 최병우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김남국 의원 본인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 아마 본인도 잘 모를 거요. 본인도 아마 반신반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역구 봉사활동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총선이 9개월 남았는데 네. 사실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이라고 한다면 아마 2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 뭐 늦으면 이제 3월까지도 이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저 지역구가 뭐 통폐합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폐합 대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군가를 공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천이라는 게 참 4차 방정식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그 지역에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내년 아마 2월쯤 가봐야 네.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뭐 거의 무혐의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하면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저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다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조국의 강입니다. 민주당이 이 강을 건너려 했으나 다시 한번 강에 퐁당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을 두고 김의겸 의원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당내에서도 이게 아마 좀 총선을 앞두고 좀 아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관악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데잖아요. 편한 길을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까? 진정한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 사실은 중도층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과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검찰 독재 대항마로 출마 불을 지피고 있다.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역풍 우려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당의 공천 신청 그리고 입당 없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건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을 가지고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늪, 조국의 강, 조국의 바다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봉민, 근데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명분이 뭡니까? 어떤 명분으로 나오고 있나요? 대항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 출마의 명분으로 앞으로 만약에 실제 출사표를 던진다면 네. 그때는 아마 검찰개혁, 저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검찰 독재에 맞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네. 어떤 평가를 내느냐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뭐 진영별로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절대 안 된다고 보일 거고 결국은 양 극단에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이제 충돌할 거고 네. 그럼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뭐 그거야 섣불리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리한 지역으로 가느냐는 게 하나 있고 김의겸 의원이 자꾸 민주당과 무관하게 출마하라고 그러지만 무관할 수가 없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적어도 제가 그냥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마 네. 60 내지 80% 정도는 겹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민주당과 무관해집니까?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처럼 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네.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뭐 결국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모두 그 폄하되는 데에 대한 무슨 명예회복 아마 그런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네. 결국은 이 그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가 아마 거의 총선의 블랙홀 수준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선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인데 민주당 다른 의원들 그리고 의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설자 변호사님도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 전 장관이 나온다는 얘기에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는 뭐 본인의 정치를 통한 어찌 보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형사적인 책임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제 1심 판결 받으셨고 뭐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만약에 2심에서 실형을 받으시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면직돼 버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걸음을 뭐 영원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과도 있으시면 뭐 사과도 하시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 저는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디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그 검찰 독재에 맞설 대항마라는 것은 곧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현존할 때 본인이 아마 대항마로서 나가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게는 물어보면 그냥 아니다,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행보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뭐 주변에다 말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하고 다니시는 행보는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오셨을 때 아까 저는 최병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봐요. 민주당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출마 애정자들이거나 아니면 현역 정치인들이라도 과연 조국 교수의 출마를 반기기만 할 것인가, 또 그것도 정말 한번 전체적으로 선거 전체 판세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긴 하죠. 원래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가는 게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는 길을 얼마 전에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총선 룰을 개정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총선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일인데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꼭 지켜보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최고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어제 쓴소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쓴소리한 게 아니라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나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조국 전 장관 혼자 나오지 말고요. 부동산 망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밀어붙였던 이 김상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도 다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문재인 정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다음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네. 이 민주당의 양지 꽃가마 타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감옥 가셔야 됩니다. 1심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심 끝나면 바로 이제 구속될 확률이 높죠. 물론 국회의원 신분일 때 또 체포동의안으로 부결하고 하는 것 등을 이 조국 전 장관이 꿈꾸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임기 채우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감옥 가는 게 그 길 없는 길에 종착지임은 대단히 확률이 높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라면 뭐 그 정도의 정치적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했던 발언이 새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부진 사람처럼 그런 세력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누구라든가 호인이라든가 주창가를 끝만나는 그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항변을 느낀 것을 거룩 삼아서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사법 리스크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김남 부인의 코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떠한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게는 귀인이다.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저걸 타산지석 삼아서 내년 총선 전국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총선 전국에서 얼마나 통하게 될지 그리고 조 전 장관, 김남국 의원 강과 바다들이 다시 한번 총선에 출마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